네, 월요일 마감 준비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브리핑 해주시죠. 진단해 주실 시간인데 코스피 코스닥 너무 잘 가고 코스닥은 이 시간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현재 4.4%가 넘어가는 강세 1130선 이제 코앞이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요즘 투자자들 예탁금이 이제 111조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악재가 하나만 해소가 되면은 굉장히 강한 급반등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 이 돈의 힘을 좀 믿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대기 자금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차익이 나오더라도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 자금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지금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즘 이제 금융 투자를 통해서 이제 ETF 패시브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갈색 선이 이제 금융 투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2시 40분부터 매수세가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확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액으로 치면은 한 2,600억 정도, 2,8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패시브 자금 ETF 통해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재차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 상방으로 보고 이제 이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자, 대신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에는 CPI가 발표가 되어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뭐 단기 변동성은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 이제 설 연휴까지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일부 차익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번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시면서 대응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차익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차익이 나올 때는, 혹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이 주도주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는 뭐 2차 전지주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반등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도주 안에서 섹터 로테이션 시점만 잘 맞추면은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매매를 해왔었던 곳 안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해도 대기자금에 머물러 있다 말씀 주셨는데 정말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111조 투자자 예탁금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지속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수익 극대화 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특징 섹터를 좀 보자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죠. 명확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 급락이 나올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문제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훼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공개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불안함 없이 주말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저의 말에 힘은 약하지만 이 젠슨항 CEO의 말은 굉장히 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이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나와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방향성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드웨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이 젠슨항 CEO 입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 반등이 나왔죠.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AMD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 칩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 독점 체제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이제 8%의 상승을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하드웨어 쪽은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을 믿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요. 이전에도 전기차 시장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막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때는 실적도 심지어 좋았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세를 따라서 우린 추세 추종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 보면은 2차 전지와 비슷하게 뭔가 투자가 줄어든다든지 이제 실적 성장세가 완전히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가이던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메모리 가격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가격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특정 가격의 계약을 체결을 해두면은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도 싼 값에 이전에 계약을 해둔 가격으로 거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 계약 가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가격 결정권을 지금 하드웨어 쪽이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상향 조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 뭐 테슬라와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 칩을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지금 테스트를 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에서도 살아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이 파운드리 적자 확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또 심지어 이번 테슬라 칩도 2나노 공정 생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수율에 대한 부분 이런 우려들이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뭐 이슈들 혹은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해서 저희 공유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공유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쪽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일단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 주셨듯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 단, 그러니까 반도체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삼성은 파운드리가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 컨콜에서 파운드리 뭐 130% 2나노 공정 수주 올리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반도체 섹터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또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산일전기 볼게요. 산일전기가 오늘 장중에 1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일전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챙길까요? 네, 저는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제 17만 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AI가 가고 나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하고 혹은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겪는 구간이라면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금 연달아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돌파 시점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결국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일전기라는 기업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요즘 ESS 시장과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ESS용 이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금 한 13% 수익을 거둬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목표가 17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종가상 17만 원을 유지를 하게 되면 종가상 고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신고가 18만 원 이상으로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풀어주셨는데요. 산일전기 우리 1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 17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로 바라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 드릴 테니까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산일전기 계속해서 좀 수익 챙겨가면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저희가 전략 짜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챙겨왔는데요. 항상 우리가 AS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1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 단숨에 또 한 번 썼는데 44,000원이 돌파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목표가 어딜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자면은 우리는 이제 47,5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4만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종가 그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다음 고점을 한번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바닥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을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 그리고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부각을 받게 되면서 단숨에 50%, 60%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름도 비슷한데 재료도 맞아, 비슷하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또 어느새 지금 두 자릿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매수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도 와서 추천을 했어요. 이런 종목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빠지면 사야 된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사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거의 8% 가까운 조정을 보이다가 다 말아 올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시장 반등은 못했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확실히 저가 매수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미리 선점을 하면 굉장히 좀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목표가 22,5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또 시장 탄력도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한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로 우리가 수익을 59%, 60%가량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PI 첨단 소재 강조 주셨는데 이때 사셨으면 벌써 17%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 평가 주셨고 우리 추가적인 전략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함께 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 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좀 2월에 포트 좀 탄탄하게 짜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마감 공략주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 3시 1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가 베팅이겠죠?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여태 소개를 좀 안 드렸던 게 로봇주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력 인프라주, 반도체주, 뭐 2차 전지주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로봇주에 한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잠깐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6% 정도의 조정을 받고 밀려난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 그리고 단봉이 나오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구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딱 그러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000원부터 13,500원 구간에서 지금 단기 저점을 잡아가려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게다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더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것도 이제 정밀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이제 승강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부터 이제 국제과제를 통해서 또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또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했었던 이력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또 산업용 이 감속기죠. 감속기도 만들어서 이제 현대그룹에 공급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이 되면서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같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감속기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 아니면 팔 이렇게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에 사용되는 감속기가 있고, 혹은 허리나 하체 이렇게 하중을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무거운 이런 무게를 견뎌내는 그 필요한데 감속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나 하체에 사용되는 그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같이 맞물리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재화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산화와 관련돼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3,000원에서 13,500원 뭐 현재가 이하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15,500원 구간. 그래서 지난번 이 상한가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한가봉 이 고가 종가 자리죠. 그 부분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봤고요. 이제 손절가로는 현재 한 10%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한 12,3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역시나 이 12,300원 같은 경우에도 장대의 양봉, 이 상한가봉이 형성이 됐었던 이 시초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받았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고요. 목표가 15,500원으로 손절가 12,300원으로 주셨는데, 이번 주에 한 차례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의 로봇주 여러분 꼭 챙겨가시면 되겠고,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쉬어있는 자리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QR 타고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리통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